중국이 자기 스스로를 다른 나라들이 현사태와 싸우는 것을 자비롭게 돕는 훌륭한 글로벌 시민으로 홍보하고 있기에 훨씬 더 작고 민주적인 라이벌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억 명의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봉쇄를 시행하여 감염률을 대폭 감소시켰지만 이러한 우한 조치는 가혹한 대응으로 묘사됩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놀라운 성공은 모든 의심 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와 어떤 민주주의에서도 실행할 수 없는 다른 방법들처럼 매우 불법적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최근 호주 ABC 뉴스가 전한 기사인데요. 호주처럼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부 체제의 한국이 비교적 적은 사망률로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강력한 등불이 될 것이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은 2달 만에 79건의 가장 높은 사례를 보고했고 200개 이상의 학교가 재개 후 며칠 만에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러나 현 사태 초기부터 피해를 받았고 최근에 사례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접근 방식은 11,000건 이상의 사례에서도 희생자가 300명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멜버른 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의 한국학과 선임 강사인 제이송은 한국 정부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사태 속에서 미국은 역할 모델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이미 아시아의 문화 강국인 현 사태에 대처하는 한국의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그 정치적 영향력이 지역을 넘어서 더욱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에 2번 나는 사람들이 가득한 식당에 간다. 대유행 초기 사례가 급증한 이후 한국은 새로운 사례들을 급격하게 줄이고 곡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당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역량과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해 검사, 추적 및 치료의 사전 예방적 접근법을 취했다. 그 결과 한국은 국경을 닫을 필요가 없었다. 홍상우 시드니 총영사는 한국은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는 대신 전문가들의 위험 평가에 따라 최대한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나이트클럽과 관련한 집단 감염으로 사례가 증가하긴 했지만 이는 사회적 규제가 얼마나 해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호주와는 달리 엄격한 잠금은 시행되지 않았다. 호주 출신으로 한국에서 6년 동안 살고 있는 팀 포레스터는 카페와 같은 모든 것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일주일에 2번 나는 사람들이 가득한 식당에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하며 이웃의 발병이 일어나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일할 것이다. 지하철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번 주부터는 택시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부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바이러스. 제이송 박사는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그 접근 방법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책임을 져야 했고 주요 정당들은 국민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해야 했다. 일부 서방 언론들이 당국에 복종하는 유교적 가치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에 대한 문화적 측면을 강조했지만 이는 과대 해석이다. 한국은 스캔들에 연루된 마지막 대통령을 포함하여 3명의 대통령을 내쫓았다. 한국인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종종 매우 혁명적이며 귀족 계급과 엘리트들에 대해 반항적이다. 바이러스 시대의 K-외교. 한국 외교부는 방역의 성공함과 동시에 사회와 국경을 비교적 개방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발표했다. 캔버라의 444명에 비해 인구 밀도가 평방 킬로미터당 1만 7천 명에 달하는 서울에서 바이러스를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시 정부는 영어 웹사이트를 설립하여 질병 예방과 통제 원칙을 공유했다. 600개 이상의 전용 선별 진료소를 설치, K격리라 불리는 정교한 격리 시스템, 건강보험이 없는 유학생과 외국인에게도 고품질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행성에서 함께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라고 말한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몽골, 모잠비크,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나라에 진단키트, 개인보호 장비, 기타 의료 장비를 기부하는 등 현지에 돈을 쓰고 있다. 한국의 진단키트는 대유행과 씨름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로부터 뜨거운 요청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은 한국의 동맹들을 주시해왔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호소에 따라 한국은 최대 75만 건을 검사할 수 있는 만큼의 진단키트를 미국에 보냈고 이달 초에는 200만 개의 마스크를 보냈다. 제이송 박사는 대유행 속에서 아시아의 민주적 모델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좋은 거버넌스를 찾고 있다. 한국이 새로운 대안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서방의 강국도 아니고 영연방 체제에 속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 호주와 한국은 거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말했다. 홍상우 시드니 총영사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호주 모두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도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호주의 양국 관계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가장 협력적인 파트너십 중 하나로 발전했다. 베이징의 소프트파워 약점을 활용. 중국은 인구 14억 명으로 세계 1위이고 두 번째로 큰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파워 면에서는 그 영향력이 약하다. 통신 컨설팅 회사인 포틀랜드의 소프트파워 30 지수는 중국을 그리스와 체코보다 낮은 점수라 평가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베이징의 채무 트랩 외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 초국가주의자들과의 온라인 전쟁에서 태국인들이 홍콩인, 대만인과 함께 밀크티 연합으로 뭉친 것에서 검증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구 5천만 명이 조금 넘는 한국의 영향력은 몸집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K-POP 슈퍼그룹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중국 본토 출신 아티스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협이다. 많은 사람들은 서구의 민주주의 거물인 미국과 영국의 약한 대응이 자유주의 체제의 매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미 심각하게 민주적 결핍이 있는 아시아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찬사를 폭넓게 받아온 한국의 위기 관리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더 큰 도움이 되었다. 대유행과 그 이후 위험한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전술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서 한국은 가공할 만한 민주주의의 영향력을 증명할 것이다. 호주는 한국처럼 가장 가까운 동맹이 미국이고 가장 큰 무역 파트너가 중국인데요. 최근 호주의 상황을 보면 한국이 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호주가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지지하였고 곧바로 중국은 무역 보복으로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8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호주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문제 삼으며 호주와의 정보기관 네트워크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오히려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속에 끼어버린 나라 호주와 한국. 한국에 대한 호주의 바람은 어쩌면 자기 스스로에게 전하는 위로인 것만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올데케이였습니다.